어제 중요한 결정이 나와가지고 네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위증교사 이 문제가 이게 혹시 병합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그 염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법원이 최소한의 좀 상식적인 결정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중교사를 병합을 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방송 가가지고 그 뭐 앵커나 이렇게 사회자가 물어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당연히 병합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정말로 다행스럽게 제 예상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제가 병합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건 배당을 누가 하느냐 법원장이 하거든요. 법원장이.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이 하는데 네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워낙 크니까 그다음 사건이 민사사건만 형사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민사사건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지방법원에는 수석부장이 있어요. 그래서 민사수석, 형사수석 이렇게. 네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사건 배당은 원칙적으로 법원장이 하는데 수석 부장 판사에게 법원장이 배당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예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감 때 그 김정중 법원장이 나와가지고 네네. 아이 그거는 수석 부장이 한 거지 내가 그렇게 배당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던데 네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법원장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그 법원이 이제 크게 재판부가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합의부가 있어요. 합의부. 그러니까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둘로 이루어진 3인 1조의 합의부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단독판사, 부장판사도 있고 그냥 평판사도 있고 한데 단독판사가 하는 재판부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우리나라 법원 조직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어떤 사건을 합의부가 하느냐? 중요한 사건을 한다. 중요한 사건. 근데 어떤 합의부가.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냐? 민사는 소가가 큰 그러니까 다투는 금액이 큰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 뭐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형사는 형량이 센 그 죄가 그 중요한 사건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센 죄가 무슨 죄입니까? 사형. 그렇죠. 그다음이 이제 무기징역. 네. 그다음이 이제 징역인데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사건을 합의부에서 한다. 아, 그래서 그 네. 이제 그 뭐 규칙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네네. 징역 1년 이상 나오는 그거에 원래 합의부에 가야 되는 게 맞네요. 네, 그게 법에 있어요. 네. 법원 조직법에. 그런데 지금 위증교사죄는 네. 뭐 이것도 아주 나쁜 죄이긴 한데 죄질이 나쁘죠. 왜냐하면 이건 법원을 속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질이 나쁜데 그래도 뭐 이게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형량을 어떻게 정해놨느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해놨어요. 5년 이하로. 그러니까 이거는 30년 이하 징역이 아니고 5년 이하 징역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독 재판부에서 하는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는데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결정을 법원에서 하면 네네. 그럼 단독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부에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건 원래는 저희 형사 33부로 갈 게 아니고 그냥 단독 재판부 뭐 우수수 많은 그 단독 재판부 중에 하나에다가만 배당하면 되는데 네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이 이걸 수석부장 판사를 통해 가지고 그 합의부에다가 배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배당 받은 합의부가 어디냐? 제 기억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 합의부가 14개인가가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콕 집어가지고 33부에다가 했다고요. 근데 33부는 지금 일이 차고도 넘치는 재판부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장동이 있죠, 성남FC 있죠, 위례 있죠, 백현동 있죠. 거기에다가 이걸 갖다가 딱 그걸 딱 배당을 갖다가 했으니까 네. 이거는 누가 봐도 법원장이 그 담당 33부의 부장판사한테 이거는 니네가 해라. 그런데 따로따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따로따로 할 거면은 굳이 그거를 그 합의부로 할 필요가 없고요. 네. 합의부로 굳이 한다고 해도 그거를 33부에다가 할 이유가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34부가 또 이재명 재판을 하는데 이재명이 어떤 재판이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차라리 34부에다가 배당을 하든지 이거를 일이 많아가지고 차고 넘치는 33부에 했다라고 하는 거는 무언의 압력이 있는 것이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부장판사가 김동연 부장인데 김동연 부장이 그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왜냐하면 배당이 되면 이거는 저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부를 하든지 차라리 네네. 그 다른 부로 옮기는 걸 이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3부가 받았는데 이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13부나 23부나 뭐 32부나 이런 데다가 옮기겠다. 그게 네네. 2부예요. 그래서 2부를 갖다가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어제 나온 결정처럼 이거를 그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를 갖다 하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그 병합을 안 하는 그런 결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제 그 분리하는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배당받은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난 빨리 이걸 처리하고 그냥 뭐 쉽게 일을 갖다 빨리빨리 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네. 제 생각에는 뭐 이번 주에 어제 할 게 아니고 바로 지난주 나왔어야죠. 지지난주에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질질 끌고 결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뭐 김동연 부장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병합해서 그냥 질질 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뭐 뒤늦게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다음에 저희 김동연 부장이 언제 그 왔나 제가 찾아봤더니 네네. 그 2023년 2월에 왔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법관들은 판사들은 2년 단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2025년 2월까지는 중앙지법 형사 33부장을 할 건데 뭐 2년 동안 그냥 질질질 그냥 끌고 있다가 뭐 결국은 뭐 본인이 뭐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다음 재판부에 넘긴다든지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분리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제 솔직히 생각은 제 뇌피셜이긴 한데 김동연 네. 부장이 병합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가 가장 큰 그 취약점이었느냐? 지금 위증 교사 하면은 이재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네. 위증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교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네. 이게 세트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점심 먹을 때 네네. 런치 세트 먹으면 돈가스하고 우동 딸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우동 같은 역할이고 돈가스는 누구냐? 김진수예요. 김진수.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위증을 한 사람. 김진성. 김진성. 네네. 그렇죠. 김진성. 제가 지난번 어제 뭐 김진수 기자 만나가지고 김진수 기자가 갑자기 나왔어요. 네. 네네. 네. 김진성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위증 교사가 붙은 거는 교사범이란 이야기고 그렇죠. 교사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범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더 중한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정범이고 교사범 뒤에서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시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증교사 하면서 이재명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네. 김진성이 있다고요. 김진성이 돈가스고 그 이재명은 우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그 우리나라의 헌법에 네네. 어떤 규정이 있느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네. 27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게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뭐 그게 뭐 다 이게 무슨 뭐 말이냐 방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옛날에는 재판받지 않고 잡혀간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모든 나라에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적인 법이 체계가 되기 전에는 네네. 그냥 힘 있는 사람 그냥 잡아가지고 너 잘생겼네, 성재준 너 잘생겼네, 재수 없네 그러면서 잡아가지고 모가지 치고 마녀사냥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죠 화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간다의 이디아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옛날에 있었는데 네. 그 사람 잘생긴 사람 그냥 호수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호수에 뭐가 많았느냐? 네네. 악어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악어밥으로 만들고 그래서 지금 같은 체계화된 그러한 그 법률 시스템이 갖춰진 게 네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아주 그냥 자연적인 그 자연권과 기본권으로서 헌법 27조에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런데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 신속한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27조 3항인가 4항인가 그럴 텐데 네네. 대한민국 국민은 저도 그렇고 이제 성 대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권리가 있는데 어떤 권리가 있느냐?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도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권리를 너무너무 지금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사실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형사 피고인으로서 신속하게 재판받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지금 자꾸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우동 말고 돈가스로 딱 돌려버리면 네네. 그러면 김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위증죄를 저지른 범죄인이지만 네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뭐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묶어버리면 아니 저기 옛날에 그 성 대표 때는 뭐 선생님한테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때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무지하게 맞았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어떨 때는 뭐 전교 1등부터 다 맞고 막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데 저는 잘 안 맞았어요. 네. 희한하게 안 맞았어요. 그게 뭐 네네. 제가 공부를 잘한 편이기도 했지만 네. 공부 잘했다고 안 맞는 게 아니었는데 네. 저는 군대 가서도 제가 전투방위 갔는데 딱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전투방위는 현역보다 더 맞았거든요. 네네네. 희한하게 저는 잘 안 맞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맞는단 말이에요. 네네. 시험을 봤는데 뭐 70점 이하 다 나와 그러면서 이제 때린다라고 했을 때 네. 70점 이하 뭐 50점밖에 공부 안 해가지고 시험을 성적이 50점밖에 안 되니까 맞아야죠. 공부를 안 했으면 맞아요. 저희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요즘 애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아이씨 그래 공부 안 했으면 한 대 맞고 끝내야지. 근데 맞는다고 할 때 어떤 게 중요합니까? 나중에 맨 뒤에 맞는 게 낫습니까? 먼저 맞는 게 낫습니까? 먼저 맞는 게 낫죠. 맨은 먼저 맞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한 대 그냥 세게 딱 맞고 악 하고 그냥 그 뒤돌아 딱 가 있으면 그 웃음이 씩 나온다고요. 그렇죠. 딴 애들 맞는 거 내 구경하고. 뒤로 이제 30명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1번으로 맞으면 근데 사실 1번으로 맞으면 세게 맞으니까 좀 더 아프긴 한데 어쨌든 맞은 다음에 이렇게 뒤를 딱 돌아보면 애들이 쫄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쵸. 아니 네. 나는 맞았으니까. 재판도 마찬가지고 재판 한번 걸리면요 진짜 마음 약한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들 특히 이제 형사 사건 피고인들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걱정하지 마시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 그 걱정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호사한테 돈을 주는 이유는 돈을 주고 내 걱정을 넘겨주는 거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걱정을 사가지고 내가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자신이 없고 그래도 아예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이제 멘탈 막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멘탈 흔들려가지고 뭐 이상한 이야기하고 그러면 더 그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변호사한테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근심을 변호사한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믿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먼저 매를 맞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빨리 재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위증죄가 나쁜 죄죠. 왜냐하면 법원을 속인 죄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나쁜 죄가 어떤 죄냐면은 검찰 단계에서는 무고죄고요. 그 다음에 그 법원 단계에서는 위증죄라고요. 그런데 그 김진성 씨는 아주 나쁜 짓을 갖다가 하기는 했지만 뭐 어쨌든지 간에 뭐 그냥 뭐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고 벌금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인가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그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벌금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구속되더라도 일단 말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재판 공판 날짜도 안 잡히고 2년, 3년, 4년 딱 하면 진짜로 마음 약한 사람들은 그냥 몸이 말라가요. 그렇죠. 살 빠져요. 살 빠진다고. 그러니까 김진성 씨 입장에선 만약에 김동연 부장이 병합 심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쭉 지난주부터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특히 이제 변호사 패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김동연 부장이 병합할 것으로 마음을 먹었다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은 이재명만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재명만 생각하면 뭐 나중에 한꺼번에 우르르 그냥 판결하는 게 더 한가지고 좋은 거지. 이걸 갖다가 또 그 다음에 어떤 뭐 그 민주당 쪽 패널들은 아니 원래 재판이라고 한꺼번에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형법에 경합범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갖다가 잘못 막 그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막 그 말을 호도하고 막 그러던데 어쨌든 그거는 다 그 잘못된 이야기고. 그런데 관점을 이재명에서 김진성으로 옮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김동연 부장이
양심상 김동연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빨리빨리 해서 그 너 위증했으니까 너 징역 1년, 너 교사했으니까 너도 징역 1년 그렇게 해가지고 판결을 땅땅땅 해야지. 이거를 이재명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뭐 무고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는가. 이제 그 부분은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예상에도 불구하고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줘가지고 천만 다행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 나올 거를 진짜로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면서 봐야 될 정도로 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 법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으며 네. 어떻게 그 누구야 그 강규태 부장은 진짜로 법에서 정한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법에서 정한 것보다 시간을 한 3배를 갖다 더 쓰는 거예요. 지금 한 460일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6개월이 네. 아니라 지금 14개월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할 것이냐. 여기에다가 김동연 부장까지 병합한다라고 하면 야 그러면 진짜 법원이 진짜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네. 이제 그나마 이걸 분리한다라고 해서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데 이걸 분리했다라고 해가지고 과연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할 것이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 뭐 쭉 이렇게 뭐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뭐 정리를 해보면은 원래 이제 그 합의부로 보내는 거는 죄의 어떤 범죄가 클 때 그러니까 네네. 이제 뭐 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배상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높을 때 합의부로 가는 것이고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실형 선고가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합의부로 가야 되는 것인데 애당초 이제 거기에다가 배당을 했던 것 자체도 일단 문제인 것이고 정치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거의 뭐 형사지금 합의부가 한 수십 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딱 하필이면은 백현동이나 대장동이나 뭐 위례신도시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아까 34부였나요? 33부였나요? 네, 33부로 이제 배당한 것도 정치적인 판결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진성이라고 하는 사람 물론 이 사람도 지금 이제 피의자가 맞기는 맞지만 어쨌거나 일반 국민으로서는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느려지는 것 자체도 권리가 또 침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뭐 단독 그 판결로 간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또 빨리 재판이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그 이례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거를 그 피고인을 분리해서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진성만 판결 선고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이제 실질적으로 병합을 하는 거죠. 위증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김진성과 이재명을 따로따로 그렇죠. 판결 선고를 이렇게 선고를 분리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판결이 늦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이렇게 판결이 늦게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렇죠. 유죄를 받을 사람. 억울하면은 빨리 나오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내가 정말 억울하고 내가 그런 짓 한 적이 없고 내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살인자로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그런다. 그런데 이제 증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막 이런저런 그렇게 뭐 정황 증거만 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뭐 말로만 있고 뭐 흉기도 없고 사람 시체도 없고 그렇다. 그런데 딱 보면 알거든요. 저 판사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감이 와요. 감이 틀릴 때도 있지만 그러면 빨리 저기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자꾸 질질질 늦추는 이유는 그러면 본인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계속 누리고 싶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요. 이 위증죄, 위증교사죄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위증한 사람도 부인을 하고 위증한 사람이 부인했는데 내가 무슨 교사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그 김진성 씨가 자백을 했잖아요. 내가 위증했다. 내가 그런 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 거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거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시 피고인이
이재명 피고인이 나한테 그걸 갖다가 막 압박을 해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위증을 갖다 한 거다. 그다음 그 증거 있다, 녹취록도 있다.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 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미 사실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실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님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억울하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좀 판결이 빨리 나오기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똑같은 네. 거예요. 뭐랑 똑같으냐? 돈가스를 한 입 싹 물었는데 이게 상했어. 빨리 뱉어야죠. 돈가스가 상했어. 그러면은 우동 국물을 꼭 먹어봐야 이 집이 잘한다 못한다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다음에 네. 딱 봐도 이게 누리끼리 한 게 우동 네네. 국물이나 뭐 이런 게 면도 누렇고 새카맣고 그러면 이거를 꼭 먹어봐야 이게 상한 거다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트로 가는데 그냥 무죄 추정의 원칙 안 상한 것이다라고 추정이 된다 이렇게 계속 그걸 갖다가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계속 그렇게 그 판결을 재판 진행을 이렇게 질질질 끌면 제가 봤을 때에는 진짜로 법원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이 굉장히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조 대법원장 후보자 이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굉장히 올곧고 네. 바른 분이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예, 후보가. 조희대 후보가 대법원장이 되시면 네. 법원이 달라질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